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도화되는 이 탈세 좀 대응을 하기 위한 1인당 연 2천만 원까지 성과를 올리신 분들은 2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.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이 좀 달라졌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요. 저도 어느 날 거래처 대표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이제 뭐 세금 추징을 하면 공무원들 뭐 포상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게 3월 달인가 해서 이제 통과가 됐고 6월 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도입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? 원래 승소장려금이라고 승소하시면은 그 구세청 공무원분들께 20만 원 드리는 규정이 있었거든요. 예, 20만 원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금액이 너무 작고 세금을 뭐 숨기고 뭐 은닉하고 세금 안 내시고 자꾸만 소송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세공무원 분들이 되게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도화되는 이 탈세 좀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상여나 이런 목적으로 좀 만드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세금도 좀 적극적으로 걷겠다 뭐 이런 의식도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물론 이제 대통령령으로 좀 정하셔야 돼요. 잘못된 세액 공제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은닉재산, 아까 말씀드린 징수, 세금 소송에 대한 승소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겠다. 근데 자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. 정해놨는데요. 이 규정을 좀 보시면은 일단 건당 승소 금액, 그 다음에 징수 금액의 10%를 주겠다. 1인당 연 2천만 원까지 성과를 올리신 분들은 2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. 공무원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아무래도 그렇죠. 아직 물론 이제 정확한 뭐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풀어갈지는 저희도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예를 드는데 뭐 세무조사를 하는데 포상금이 나간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세무조사가 납세자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또 이제 저희 세무조사를 대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세무조사가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.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까요? 일단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네. 뭐 탈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것보다는 절세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시는 뭐 세무사와 상담이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규정들을 활용을 해서 절세를 하는 게 가장 적용을 덜 받는 거 아니냐.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해서 뭐 법인을 만든다거나 뭐 증여를 한다거나 어떤 재산 이전 행위나 뭐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미리 상담을 해서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. 이거에 이제 직접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 타격을 받을 직종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사업군 그런 거는 좀 되나요? 글쎄요, 뭐 제가 조금 느낀 거는 일단 저희 고객 중에서도 체납이 되게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. 예, 체납이 막 되게 높았어요. 많고 몇 억 막 이렇게 되니까 세무서에서 저랑 같이 들어오라고 같이 들어가서 사실 뭐 되게 안 좋은 상황이시라고 하는데 뭐 제가 그분의 속사정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세금이 너무 체납이 많이 되니까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체납 그 업체 중에서 순위권에 들어간다 여기가. 너무 크다.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. 어떻게 할 거냐. 뭐 세무님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주셔라.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신고를 한 거고 세금을 안 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연대 책임이 세무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속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이런 포상금이 있어서 그분이 일부러 안 내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다른 곳에 빼놓으신 게 있는 건지를 고민하셔서 만약에 그냥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하세요가 아니라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구세청은 자료가 많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행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일부러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쉽지 않겠죠. 정확하게 캐고 뭐 이러신다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. 뭐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요?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게 체납이 많잖아요. 그럼 그 체납된 금액을 다 내나요? 아니면은 그냥 아니 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분할 납부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약정을 해서 매월 이제 얼마씩 갚겠다. 근데 예를 들어 재산도 없으시고 뭐 나는 더 이상 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구세청도 그거를 추징할 방법이 없잖아요, 사실. 합의도 가능하고 그래요? 뭐 깎아주는 그런 합의는 없는 거고요. 분할로 해서 내는 분할로 어떻게 낼 건지 약정을 해야 되는 거죠. 결국은 세금은 내야 되는 거네요. 세금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. 그럼
만약에 그러니까 법인세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납부를 못했다. 네네네.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한 책임이잖아요.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세금을 못 내면 뭐 가점주주나 지배주주한테 이제 세금을 같이 내도록 하기는 하는데요. 그분도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. 근데 부동산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차압이 들어오니까 세금을 안 내시면 뭐 체납 처분 돼가지고 뭐 압류되시고 이제 이럴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뭐 법인 뭐 관련된 주주분들이나 오너분들이 세금을 안 내셨을 때 추징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있지 않다면 사실 쉽지 않죠. 법인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공무원 입장에서 2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건데 이게 2천만 원이 맥스인 거죠? 아, 네네. 누구에게 다 큰 돈이죠. 근데 그 2천만 원이 맥심입니다. 한 분당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못 받은 거 징수하고 승소한 거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일반 뭐 세무조사라던가 업무를 하면서 뭐 사후 검증을 한다거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공무원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, 그게 합리적으로 지급이 잘 되는 것이냐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세금을 잘 내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네네. 준비해야 되거나 좀 이런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컴퓨터가 분석을 다 해서요. 웬만한 것들은 컴퓨터가 다 걸러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은닉을 뭐 하셔서 아니면 탈세를 하셔서 하시는 것들이 컴퓨터에서 일단 분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절세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탈세보단 절세. 그렇죠. 탈세보단 절세. 점점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네, 벌써 이런 포상금 제도도 나오는 게 뭐 구청이 팔을 걷었다. 더 이상 이제 왜냐하면 세수도 부족하거든요. 지금 쓸 돈도 없는데 탈세 부분에 대해서 팔을 더 걷어붙이겠다. 뭐 세율을 더 올릴 수는 없잖아요. 세율을 더 올리거나 뭐 다른 거를 지금 못하고 상속세도 지금 낮춰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 나온 것들 공약을 보면 다 상속세 조금씩 낮춰주는 거거든요. 지금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수가 부족해지는 거를 탈세에서 좀 더 잡아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절세를 좀 더 하자 이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